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85세의 허재만 박사는 지난 5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끊임없이 건강을 유지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이 질문은 그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저녁마다 한 잔의 막걸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예전처럼 잘 움직이지 않거나 피로와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는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증거로 삼으며 막걸리의 효과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단순히 막걸리를 마신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식으로 막걸리를 마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 막걸리일까요? 허재만 박사는 자신이 진료한 많은 고령의 환자들 중 막걸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병원에 자주 방문하지 않거나 점차 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그리고 숙면 부족과 같은 만성 질환을 겪고 있었지만 막걸리를 통해 그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막걸리를 마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체내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동안 복용했던 약물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막걸리가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걸까요? 바로 막걸리 속에 포함된 유산균 덕분입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심지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유산균들이 체내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시킵니다. 박사는 한 예를 들며 설명합니다. 78세의 이순자 씨는 평소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며 심지어 매일 인슐린 주사와 수면제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의 권유로 막걸리를 섭취하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그녀의 건강 상태는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약을 반으로 줄였고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걸리 덕분에 밤마다 깊은 잠을 자고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아요. 제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막걸리를 마셔야 할까요? 허재만 박사는 막걸리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막걸리는 유통 과정에서 살균 처리되기 때문에 유산균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막걸리를 마셔도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막걸리는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냉장 보관되어 유산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박사는 유산균이 죽은 막걸리는 그냥 술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대로 된 생막걸리만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며 인위적인 화학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덜하고 자연스러운 맛을 제공합니다. 박사는 이러한 생막걸리를 섭취하면서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막걸리, 단순한 술이 아니다. 생막걸리는 단순히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발효 음료로서 살아있는 유산균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의 효과를 통해 일상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음료의 효능을 넘어 전통적인 발효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박사는 이런 막걸리를 어떻게 선택할지, 또 어떻게 마셔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막걸리의 제조일자, 냉장 보관 여부, 첨가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유산균이 살아있는 막걸리만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막걸리 한 잔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막걸리를 마시느냐, 그리고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막걸리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아가 보세요. 허재만 박사가 강조하는 막걸리의 핵심은 살아있는 유산균입니다. 막걸리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자연 발효의 유산균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뇌 건강까지 촉진할 수 있다고 박사는 말합니다. 그럼 막걸리 속 유산균이 어떻게 몸에 유익한지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산균이란 무엇인가? 유산균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종으로 장에 좋은 박테리아입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면역 체계의 약 70%가 장에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높아지고 소화가 잘 되며 피부 건강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균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산균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체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기능도 합니다. 허재만 박사는 막걸리 속 유산균이 이 모든 과정을 돕는다고 강조합니다. 막걸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활성화되고 장의 기능이 개선됩니다. 이로 인해 변비나 설사 같은 소화 문제는 물론 장염증과 같은 만성 질환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막걸리의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들 박사는 여러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막걸리 속 유산균이 어떻게 건강을 개선하는지 설명합니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은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이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유산균은 장내의 유익균 비율을 높여주고 장의 운동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산균이 체내에서 생성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막걸리 속 유산균이 장과 신체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사는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지키는 전통 발효식품이다 라고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막걸리 속의 유산균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의 건강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면 기억력이나 집중력 등 뇌의 기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막걸리의 건강한 선택, 무엇을 마셔야 할까? 그렇다면 막걸리를 마실 때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박사는 이 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산균이 살아있는 막걸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막걸리는 유통 과정에서 살균 처리가 되어 유산균이 죽어버립니다. 이 경우 그 막걸리는 단순한 술로 변해버리며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생막걸리는 살균하지 않고 냉장 보관되어 유산균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유산균만이 장 건강과 면역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박사는 유산균이 살아있는 생막걸리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막걸리의 제조 일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유산균의 활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되도록 제조일이 최근인 막걸리를 선택해야 하며 냉장 보관된 막걸리가 가장 좋습니다. 또한 막걸리 속에 첨가물이 많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공 감미료나 화학 성분이 들어간 막걸리는 건강에 좋지 않으며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만들어진 전통 방식의 막걸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박사는 막걸리의 맛과 향, 그리고 찌개미,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흰색 침전물, 상태를 확인하여 좋은 막걸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진정한 막걸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허재만 박사는 막걸리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황금 조합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막걸리 속에 꿀을 넣으면 장 건강에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꿀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유익균이 더 잘 증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유자청을 넣으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배즙이나 사과를 넣으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사는 이러한 조합을 통해 막걸리의 건강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막걸리의 맛도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맛있는 음료를 즐기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막걸리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막걸리 속 유산균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막걸리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까요? 허재만 박사는 그 선택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잘못된 막걸리를 선택하면 유산균이 죽어버려 아무런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확인하기. 첫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제조일자입니다. 생막걸리는 유산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제조일자가 오래된 막걸리는 유산균이 죽거나 활성이 떨어져 그 효과가 줄어듭니다. 박사는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제조된 생막걸리를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유산균의 효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산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막걸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최소 2주 이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냉장 보관 상태 확인하기.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냉장 보관입니다. 막걸리의 유산균은 차가운 환경에서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막걸리를 구입할 때 냉장고에서 보관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온에서 보관된 막걸리는 유산균이 죽을 확률이 높고 그 맛과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장에서 냉장 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막걸리는 이미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3. 첨가물과 성분표 확인하기. 세 번째 기준은 첨가물과 성분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막걸리는 인공 감미료, 방부제, 향료 등이 첨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막걸리의 맛을 향상시키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사는 첨가물이 최소화된 막걸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막걸리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쌀, 누룩, 물만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4. 찌개미의 상태 확인하기. 네 번째 기준은 찌개미입니다. 찌개미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흰색 침전물로 그 안에는 유산균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사는 찌개미는 보물이죠. 그것은 유산균 덩어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찌개미가 충분히 있을수록 그 막걸리는 유산균이 풍부한 건강 음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찌개미가 너무 많거나 색이 이상한 경우 그 막걸리는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찌개미의 상태를 잘 확인하여 적당히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냄새와 맛 확인하기. 다섯 번째 기준은 냄새와 맛입니다. 막걸리를 열었을 때 톡 쏘는 신맛과 달콤한 향이 나야 합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너무 변한 막걸리는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냄새가 정상적이라면 그 막걸리는 발효가 잘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박사는 이러한 기준들을 모두 체크하며 막걸리 한 잔이 가져다주는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막걸리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막걸리 선택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를 단순한 술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막걸리가 그저 술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발효 음료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막걸리 속에 포함된 유산균은 소화기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혈압, 당뇨, 소화불량 등의 만성질환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막걸리를 마시고자 한다면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생막걸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못된 막걸리를 선택하면 유산균이 죽고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막걸리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면 제조일자, 냉장 보관, 첨가물, 찌개미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막걸리 선택, 건강을 위한 첫걸음. 이제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단순한 음료를 즐기는 일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는 자신이 진료한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막걸리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막걸리 한 잔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도 막걸리 선택에 신경을 쓰며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허재만 박사는 막걸리의 건강 효과를 설명하면서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서도 78세의 이순자 씨는 그가 직접 치료한 환자 중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순자 씨의 이야기는 막걸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예시가 됩니다. 이순자 씨의 건강 문제. 이순자 씨는 15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혈당 수치가 공복 시에도 150을 넘어서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수면 장애로 고생하고 있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수면제를 복용하면서도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울먹이며 하소연하던 이순자 씨의 모습은 아직도 박사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순자 씨는 다른 약들 외에도 인슐린 주사를 매일 맞고 있었고 그 외에도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하면서도 체력이 회복되지 않았고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런 상황에서 더욱 고통스러워하며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박사의 권유, 생막걸리의 도입. 허재만 박사는 이순자 씨의 상태를 보고 그에게 생막걸리 한 잔을 저녁마다 마셔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물론 이순자 씨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다소 의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생막걸리의 건강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특히 유산균이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사는 이순자 씨에게 어떻게 막걸리를 마셔야 하는지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전달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막걸리 섭취를 시작한 첫날부터 약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실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5가지 이상 복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심지어 인슐린 주사도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면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순자 씨는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뒤척이지 않고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변화의 이유, 막걸리 속 유산균의 힘. 이순자 씨의 변화는 단순히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한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허재만 박사는 이순자 씨가 막걸리의 유산균 덕분에 장 건강과 면역 체계가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 혈당 수치가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소화 불량과 변비 등의 문제도 개선됩니다. 박사는 이순자 씨처럼 많은 환자들이 막걸리를 꾸준히 마시고 나서 체내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산균은 단순히 장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면역력 강화, 피부 개선, 그리고 뇌 건강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박사는 이순자 씨와 같은 환자들이 막걸리 덕분에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순자 씨의 이야기로부터 배울 점.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막걸리 한 잔을 저녁마다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순자 씨는 약물을 줄이고 더 나은 수면을 취하며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막걸리 속 유산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순자 씨는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히 술이 아니라 전통적인 발효식품으로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음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걸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막걸리 중 많은 제품들이 살균 처리되어 유산균이 죽은 상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막걸리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균이 살아있는 생막걸리를 선택해야만 그 효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순자 씨의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막걸리 한 잔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제 우리는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전통주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삶과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막걸리는 단순히 술로서의 역할을 넘어 건강 음료로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막걸리가 단순히 즐기는 음료를 넘어 인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재만 박사는 이를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발효되어 온 막걸리 속 유산균, 아미노산, 비타민 등이 현대인의 건강 문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락토바칠루스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이순자 씨와 같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가공식품 섭취 등으로 인해 장 건강이 쉽게 무너집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 저하, 피로, 피부 문제, 심지어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 박사는 막걸리는 단순한 알코올이 아니라 장을 치유하고 몸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전통의학의 일부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또한 막걸리를 단순히 마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섭취 방식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소량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생막걸리의 유산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섭취되어야만 효능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합니다. 박사의 클리닉에서는 환자들이 막걸리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합니다. 환자들은 단순히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수면,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와 병행하며 막걸리가 제공하는 건강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통 지혜와 현대 과학이 결합된
종합적인 건강관리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사는 막걸리의 발효 과학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은 근육과 신경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B군은 피로 회복과 신진대사 촉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체내에서 조화롭게 작용하여 단순히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전통 음료로서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현실적인 예로 박사는 최근 65세 이상 고령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관찰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3개월 동안 생막걸리를 하루 1잔씩 섭취한 그룹은 체내 염증 지수와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장내 유익균 수는 평균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막걸리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점에서 큰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박사는 이어서 현대 사회에서 막걸리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를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술이 단순한 기쁨의 도구였지만 지금은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심신 안정이라는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에서 막걸리를 통한 생활 습관 개선은 약물 복용을 최소화하고 자연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큽니다. 이는 한국 전통 발효식품이 가진 진정한 힘이자 현대 과학이 밝혀낸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막걸리를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을까요? 허 박사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생막걸리를 선택할 것. 시중 제품 중 살균된 막걸리는 유산균이 사멸하여 효능이 낮습니다. 둘째, 적정량 섭취. 하루 1~2잔 정도가 이상적이며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과 병행. 막걸리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으며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환자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경험을 합니다. 박사는 특히 노년층 환자들에게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전통과 과학이 만나 만든 건강 음료임을 설득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막걸리를 단순히 취하기 위한 음료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전통적인 발효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유산균, 아미노산, 비타민 등의 복합적 성분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걸리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러한 전통과 과학의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막걸리는 단순히 오래된 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생활 속 지혜, 과학적 발견, 그리고 개인 건강 개선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전통의 힘과 현대 과학의 조화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막걸리의 가치는 단순히 신체 건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막걸리가 가족, 이웃, 공동체와의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 잔의 막걸리를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대화를 이어주고 관계를 강화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이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쁜 일상, 디지털화된 소통,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서 막걸리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음식을 나누거나 함께 음료를 마시는 과정에서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 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막걸리를 함께 나누는 순간 단순한 술자리 이상의 심리적 치유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 선생님 70세는 이러한 경험을 직접 전했습니다. 그는 매주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막걸리 모임에 참여하며 예전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합니다. 김 선생님은 막걸리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막걸리가 단순히 술로서의 기능을 넘어 정서적 치유제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박사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소량의 막걸리를 사회적 상황에서 즐기는 사람들은 혈압, 심박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혼자 마시는 경우보다 타인과 나누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막걸리의 진정한 힘이 단순한 발효 성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연결을 통한 심리적 안전계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특히 고령층은 점점 사회적 연결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막걸리는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는 전통적 매개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허제만 박사는 막걸리 한 잔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과 행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정서적 교류와 치유의 도구인 셈입니다. 정서적 치유 측면에서 막걸리가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일상의 리듬을 조절하는 효과입니다. 전통적으로 막걸리는 저녁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즐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몸과 마음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과도 유사합니다. 하루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막걸리와 함께 풀어내는 과정은 신체와 정신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순간이 됩니다. 막걸리의 또 다른 장점은 기억과 감정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향긋한 발효 냄새와 특유의 맛은 어린 시절 혹은 과거의 추억과 연결되며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위안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이러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긍정적 기억 회상이 일어나며 이는 치매 예방과 정서적 안전계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걸리를 통한 정서적 치유 효과는 단순히 마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황, 분위기, 나누는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혼자서 마시거나 과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적정량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 박사는 이를 기반으로 막걸리 기반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막걸리를 마시는 시간을 넘어 소규모 모임에서의 대화, 음악, 전통 문화, 체험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참가자들은 막걸리를 매개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으며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감각을 회복하게 됩니다. 실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후 우울감 감소, 삶의 만족도 증가, 스트레스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결국 막걸리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전통과 과학, 정서적 연결이 결합된 독특한 존재입니다. 막걸리를 통해 우리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잊혀지기 쉬운 공감, 소통, 치유의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막걸리를 통한 정서적 치유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단순합니다. 함께 나누는 경험이 인간에게 깊은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단순히 혼자 즐기기보다 사람들과 나누고 대화하며 공감하는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막걸리는 이러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전통의 도구이며 현대 과학과 만나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전통주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지혜가 담긴 문화적 상징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막걸리를 만들고 나누고 즐기면서 삶의 균형과 조화를 배웠습니다. 한 잔의 막걸리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자연과 사람, 건강과 정서,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선 막걸리의 제조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곡물을 씻고 발효시키고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과정은 인내와 세심함,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발효가 너무 빨리 진행되면 맛이 강하거나 신맛이 지나치게 되고 너무 늦으면 풍미가 약해집니다. 이는 인간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거나 조급해하면 인생의 균형을 잃게 되고 반대로 기다림과 관찰을 통해 적절한 시점을 찾으면 풍부한 경험과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 전통 막걸리를 만드는 가정에서는 가족이 함께 모여 공동 작업을 통해 서로의 역할과 책임, 협동의 중요성을 배우곤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술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와 공동체 정신을 키우는 교육적 경험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놓치기 쉬운 이러한 가치들은 막걸리를 매개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막걸리를 즐기는 방식에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막걸리는 소량씩 천천히 나누며 즐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음이 아니라 적정량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흔히 빠른 속도와 즉각적 만족에 익숙해져 삶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막걸리는 천천히 함께 나누며라는 삶의 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막걸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막걸리는 계절에 따라 재료를 선택하고 자연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발효가 달라집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사회의 인공적 환경과 경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막걸리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주기, 시간의 흐름, 환경과의 균형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정서적 측면에서도 막걸리는 삶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막걸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대화와 공감을 촉진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어떤 기술이나 물질적 성공보다 인간관계와 공감, 소통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막걸리는 일깨워줍니다. 또한 막걸리를 통해 우리는 실패와 불완전함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맛이 나오기도 하고 완벽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경험은 중요합니다. 막걸리는 그 과정을 상징하며 완벽함만을 추구하기보다 과정과 경험에서 배움을 얻는 삶의 태도를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막걸리는 지속 가능한 삶과 건강의 교훈을 줍니다. 현대의 화학적 음료와 비교할 때 전통 발효주의 재료는 자연에서 온 곡물과 누룩,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자연 친화적 삶과 건강을 지키는 방식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얻은 것의 소중함과 건강한 습관의 중요성을 막걸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를 통한 이러한 교훈들은 단순히 술자리의 즐거움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함께 나누고 천천히 음미하며 실패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막걸리가 전하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 신체와 마음,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막걸리는 단순한 전통주를 넘어 삶의 지혜와 문화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 정서적 치유, 사회적 연결, 자연과의 조화, 실패와 불완전함의 가치, 그리고 삶을 천천히 즐기는 지혜까지 막걸리는 우리에게 여러 층위의 배움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전통적 지혜를 잊고 살기 쉽지만
막걸리를 통해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 개인과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를 즐기며 배우는 교훈은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바로 함께 나누고 천천히 즐기며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삶을 배워라입니다. 이 한 잔의 막걸리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바라보는 지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걸리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전통주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지혜를 배우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걸리를 통한 삶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작은 기쁨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전통에서 배우는 작은 습관과 경험이 현대 사회에서도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막걸리가 전해주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통의 지혜를 현대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몸과 마음, 사람과 자연이 모두 연결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